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 어귀에 한 거지 노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먹거리도 제대로 없는 거지란 뜻으로 굴보라 불렀지요.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그저 할아버지라 불렀답니다. 그 노인은 젊었을 때 고을에서 제일 가는 약재상이었으나 큰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자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고 빚더미에 앉았던 것이지요. 그해 초겨울 매서운 바람이 볼을 내는 황혼 무렵이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굴보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외진 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캐온 약초를 누더기 보따리에 담아 등에 짊어진 채로 말이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뼈만 남은 몸이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산삼뿌리 하나면 열흘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노인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산삼뿌리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짹, 짹짹. 처절한 비명 같은 울음소리에 노인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들판 한쪽 마른 갈대 사이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지요. 노인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홀쭉한 다리로 비틀거리며 갈대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까치의 모습이 더 또렷이 보였답니다. 까치는 다리가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누군가 토끼나 족제비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덫인 듯했지요. 까치는 노인을 보자 더욱 날개를 퍼덕이며 도망가려 했지만 덫에 걸린 다리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노인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노인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잠시 머뭇거렸지요. 여기서 살려주지 않으면 밤새 고통 속에 죽을 텐데. 하지만 이 산삼은 내가 열흘을 굶어가며 찾은 것인데. 노인의 머릿속에 갈등이 일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노인은 이내 마음을 정했답니다. 에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굶더라도 살려야겠다. 노인은 조심스레 까치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만히 있거라. 내가 도와줄 테니. 노인의 손길이 덫에 닿자 까치는 공포에 질려 더욱 날갯짓을 했지요. 하지만 노인은 침착하게 덫을 풀어주었어요. 덫에서 풀려난 까치는 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다리에서 흐르는 피가 마른 풀잎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이대로는 날지 못하겠구나. 노인은 품속에서 그날 힘들게 찾은 산삼뿌리를 꺼내들었어요. 잠시 들여다보다가 칼로 반을 잘라냈지요. 그리고는 산삼의 즙을 짜내어 까치의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옛부터 산삼은 상처에도 특효라 했으니 이것으로 내 다리가 나으면 좋겠구나. 노인은 누더기 적삼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깨끗한 명주 조각을 꺼냈어요. 그것은 노인의 죽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치마 조각이었지요. 노인은 그 천을 정성껏 찢어 까치의 다리를 감싸 묶어주었답니다. 이걸 풀고 나면 다리가 나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날지 못할 테니. 노인은 망설이다가 까치를 품에 안았어요.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여우나 살쾡이의 밥이 될 것이 뻔했거든요. 오늘 하룻밤만 내 움막에서 지내다 가거라. 내일이면 좀 나아질 테니. 노인은 까치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어요. 달빛이 그들의 길을 은은하게 비추었답니다. 노인의 움막은 마을 외곽 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흙과 짚으로 엮은 조그만 움막이었지요. 집안에는 낡은 멍석 하나와 깨진 항아리, 그리고 몇 개의 초라한 살림살이가 전부였어요. 노인은 까치를 멍석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지요. 오늘 밤만 고생하면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노인은 남은 반쪽 산삼으로 미음을 끓여 한 숟가락은 까치에게 먹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마셨어요. 그날 밤 노인은 까치 곁을 지키며 잠들었답니다. 이튿날 노인은 까치에게 물을 먹이고 다리에 붕대를 갈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지요. 저녁에 돌아오니 까치는 조금씩 걸음마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벌써 걷는구나. 노인은 기뻐하며 다시 다리를 살폈어요. 상처가 놀랍도록 빨리 아물고 있었지요. 이틀째 되는 날, 까치는 움막 안에서 짧게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까치는 움막 밖으로 나와 주변을 맴돌 수 있었답니다. 내 날개가 다 나았구나. 이제 내 살 길을 찾아가거라. 넷째 날 아침, 노인은 까치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먹여주고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까치는 노인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맴돌더니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저 멀리 산 너머로 날아갔답니다. 날아가는 까치를 바라보며 노인은 중얼거렸어요. 살았구나.
그걸로 됐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행동을 알고는 비웃었어요. 야, 들었어. 굴보 영감이 산삼을 까치 다리에 발랐다지? 뭐, 산삼이라고. 그거 팔면 한 달은 먹고 살 텐데. 미친 짓 아닌가? 거지 주제에 까치 살려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허황된 짓이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노인의 귓가에 들려왔지만 노인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어요.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캐고 때로는 마을 어귀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굴보 할아버지는 큰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힘들게 모은 약초 꾸러미를 도둑 맞고 만 것이지요. 움막에서 잠시 나간 사이 누군가 들어와 약초 보따리를 싹 훔쳐간 것이었답니다. 아이고,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노인은 한숨을 쉬며 텅 빈 움막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야 했지만 몸이 너무 지쳐 있었지요. 그날부터 노인은 굶은 날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루, 이틀, 노인의 볼은 더욱 꺼지고 걸음걸이는 더 비틀거렸답니다. 그러나 노인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그래도 잘 보냈다. 까치가 살아서 날아갔으니 그걸로 됐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노인이 움막 문을 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움막 앞마당에 까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그 옆에 반짝이는 쌀 몇 톨이 떨어져 있었지요. 이게 뭐지? 노인은 쌀을 주워 들었어요. 분명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까치 발자국만이 선명했답니다. 혹시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까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노인은 그 쌀로 죽을 끓여 허기를 달랬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움막 앞에 쌀 한 줌이 깨끗한 나무십 위에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다시 까치 발자국이 선명했답니다. 이상하구나. 설마 그 까치가?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그것으로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노인은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문을 열자 이전과는 다른 것이 놓여 있었어요. 쌀 옆에 조심스레 놓인 금화 한 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요. 이게 웬 금화람? 노인은 놀라서 주변을 살폈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까치 발자국만이 금화 주변에 찍혀 있었지요. 노인은 금화를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진짜 금인지 확인하려고 금화를 입에 물어보니 분명 진짜 금이었답니다. 이상한 일이군. 그 다음 날에는 더 놀라운 물건이 나타났어요. 익숙한 비녀 한 자루가 깨끗한 천으로 쌓여 있었지요. 노인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10년 전 마을에서 실종된 양반집 규수의 비녀와 똑같았답니다. 이건 김판서 댁따님의 비녀가 아닌가? 노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다음 날에는 천으로 싼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옷구슬과 은비녀 그리고 금반지가 들어 있었답니다. 모두 마을에서 실종되었거나 도둑 맞았다고 알려진 물건들이었지요. 밤이 되면 노인의 움막 주변에서는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때로는 한 마리가, 때로는 여러 마리가 울었지요. 노인은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답니다. 까치들이 물어다 주는 것일까? 하지만 어디서 이런 귀한 물건들을. 어느 날 밤, 노인은 자지 않고 움막 창문 옆에 앉아 밖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달빛이 환한 밤이었지요. 한밤중이 되자 하늘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움막 앞에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까치의 다리에는 희미하게 천 조각이 감겨 있었답니다. 그 까치로구나. 노인이 놀라 창문을 열자 까치는 날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노인과 까치의 눈이 마주쳤지요. 그때였어요. 까치의 부리에 물린 것이 보였어요. 작은 금거북이었답니다. 까치는 그것을 땅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 거니? 까치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노인이 가까이 다가가자 까치는 날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노인은 그제야 자세히 보았어요. 까치의 다리에 감긴 천 조각은 분명 노인이 붕대로 감아준 바로 그 명주 조각이었지요. 그날 살려준 건 그냥 까치가 아니었구나. 달빛 아래 까치의 눈이 사람의 눈처럼 반짝였어요.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이 까치는 보통 까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노인의 움막 앞에는 매일 밤 귀한 보물이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금화, 은화, 비단, 옥구슬. 몇 달이 지나자 노인의 움막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보물이 쌓였답니다. 어느 보름달 뜬 밤이었어요. 노인이 마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까치 수십 마리가 날아와 노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 중 맨 앞에는 노인이 살려준 그 까치가 있었지요. 다리의 붕대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까치들이 모여 앉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달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까치들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는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답니다. 누구시오? 노인이 놀라 물었어요.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네. 자네가 살려준 건 보통 까치가 아니라 내 심부름꾼이었지. 산신령은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자네가 어려울 때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내가 특별히 보답하고자 하네. 우리 까치들이 산에 숨겨진 보물과 도둑맞은 물건들을 찾아 물어다 준 것일세. 산신령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노인에게 건넸어요. 이 주머니에는 100년 묵은 산삼의 씨앗이 들어있네. 이 씨앗을 자네 움막 주변에 뿌리면 귀한 약초가 저절로 자랄 것이네.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산신령은 다시 까치들의 모습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그 후로 노인의 움막 주변에는 온갖 귀한 약초가 자라났어요. 노인은 쌓인 보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움막에서 살았답니다. 다만 그 움막 주변은 아름다운 약초밭으로 변했지요. 노인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했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보물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지요. 배고픈 이웃에게는 쌀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귀한 약초를 무료로 지어 주었어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굴보가 아닌 복동이 할아버지라고 불렀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움막 지붕 위에 쌀 한 줌과 깨끗한 물을 담은 그릇을 올려두었어요. 그러면 까치들이 날아와 먹고 가곤 했지요. 마을 아이들은 이런 노인이 신기했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엇이 할아버지를 부자로 만든 건가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붕대 하나였단다. 아이들은 갸욱거렸어요. 붕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눠준 작은 친절이 붕대였단다. 그 붕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게 됐지. 아이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침 그때 지붕 위에 앉은 까치 한 마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 노인은 평화롭게 잠들었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움막 위로 수백 마리의 까치가 모여들어 밤새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노인을 찾으러 움막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움막 자리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있었고 그 가지마다 수많은 까치들이 앉아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산신령이 되어 이 나무로 변했다고 믿었지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소나무의 까치가 둥지를 틀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마을에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 작은 친절은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교훈도 함께 전해졌지요. 지금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까치가 집 근처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보물이란다. 이것으로 약초, 영감과 까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언젠가 그 선한 마음이 큰 행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